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그 실직을 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에 일정 기간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실업급여를 둘러싸고 좀 논란이 뜨거운데요. 일부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얌체족이 늘어나면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자 지급 요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아직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서 이슈픽에서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특히나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돼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늘 모든 제도에서의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이제 실업급여 누적 수령액 상위 10명의 이제 자료를 보면요. 20년 이상 연속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20년이요? 네, 뭐 거의 직장이죠. 연금인데요. 예, 그래서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를 봐도 총 13만 건이 넘었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하지 못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만 따져도 313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돈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잘 못 돌아가는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어떤 그렇죠. 유형들이 가장 많았나요? 네, 이제 고용보험 가입자는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하면 최대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4주에 한 번 이상은 이제 면접을 보거나 어떤 구직 프로그램을 이제 이수를 해야지만 그 재취업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필수 사항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지 이제 검증을 하는 절차는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허술한 지점이 있는 것인데 이제 면접만 보거나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만 하는 시기면 취업 활동을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거짓으로 제출되는 경우들도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취업을 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편법에는 다른 또 도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인건비 부담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사업주나 그 사업주가 이제 실업급여를 좀 반복해서 이제 수급을 해라 이렇게 좀 부추기는 경우들도 이제 있었다고 하고요. 네. 적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일이 없는 시기에 이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에 이제 이들에게 실업급여를 받도록 좀 강요를 하거나 이제 묵인을 했던 거죠. 이 실업급여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얌체족들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한 여론도 나빠지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이제 정말 꼭 필요한 제도이고 너무 절실한 분들이 있는데 그쵸. 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얌체족들 때문에 좀 결국 개편의 목소리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57% 이상은 실업급여 자체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답이 물론 나오고 있고요. 또 고용보험을 낸 만큼 어쨌든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45% 이상이 그런 실업급여 제도의 유지를 이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얌체족을 막는 개선책 필요하다는 의견도 물론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업급여 수급할 때 조건을 좀 더 꼼꼼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여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취업 활동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 이때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에서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가 결국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고 방역이 강화된 만큼 전체 수급 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4주에서 1회만 하고 그 내용 아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었는데요. 이제는 일상회복 준비에 따라서 좀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 수급자의 경우 1차에서 4차까지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에서 1회만 이제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는데 5차 이후에는 4주에 2회를 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이라는 게 이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을 받는 과정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고용센터에 이제 출석을 해서요.
보통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을 했을 때는 이제 이 모든 회차를 이제 온라인으로만 출석을 해도 가능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부터 1차와 4차의 고용센터에 의무적으로 이제 출석을 해야 이 실업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처럼 온라인 출석만 생각하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네요. 네, 본인이 이제 온라인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네. 좀 바뀐 지점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최근에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와 210일 이상 받은 장기 수급자에 대한 구직 활동 기준도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 반복 수급자는 4차 실업 인정일 이후부터 장기 수급자는 5차에서 7차까지 4주에 2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제 장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8차 이후에는 주 1회 구직 활동을 해야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예,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반복 수급자 그리고 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악용하는 비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취업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받기 어렵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주의해야 될 점은요. 그 재취업 활동 인정의 이제 범위도 좀 깐깐해졌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이제 토익 같은 어학 관련 학원 수강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본 건데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이제 않기로 한 거죠. 또 이제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1회로만 제한을 하고 온라인 고용센터 주최의 단기 특강은 전체 수습 기간 중 3회까지만 인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준비로 토익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빠졌다고 하니까 또 아쉬운 면도 있네요.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기간 이후에는 꼭 면접을 봐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네, 실제로 그 5차 이후에 이제 4주에 2회의 재취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때 2회 중 1회는 반드시 입사 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본다는 그 내용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요건 기준이 강화된 만큼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 활동은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부정 수급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한 경우가 있었다면 여기에 관여한 어떤 사업주도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간 받았던 그 실업 급여는 모두 반환을 해야 하는데 이때 부정하게 받았던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급여를 정당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실직 상태에서 재취업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생활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생계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수급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